Yeah, definitely. And actually, this is going to be a revenue driver potentially for Tesla in the future. We've kind of actually talked about this strategy as far as trying to expand their supercharging networks. And BP is also now taking that dive. They are in a contract for $100 million worth of Tesla ultra fast charging stations. And that's going to be deployed here in the United States. When you're making a bet on Tesla, you're making a bet that they do develop truly functioning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And they should get there. If they can't get there, I'm not sure who can. 안녕하세요.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돈이 꽤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현재 고용시장과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뭔가 혼란스러울 때 투자자분들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닐까. 다들 좋다 할 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서학개미 형들은 다시 한번 더 테슬라의 풀 베팅을 시작하는데요. 지금 꽤나 많이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죠. 확실하게 스마트 개미분들이 많아진 것 같고요. 왜냐면 일론 머스크 형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어닝 발표 때 테슬라는 2025년에 700빌리언의 시가총액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2020년에 700빌리언을 찍었고 예전보다 5년이나 앞당겨서 엄청난 성과를 보여준 것이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약속이 아람코랑 애플을 합친 시가총액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현재 많은 테슬라 주주분들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사이버 트럭 쪽으로 몰려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사이버 트럭 가격이 얼마일까? 아무래도 지금 가격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서 판매 대수가 어느 정도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인터넷에서는 사이버 트럭 구매 계약서라고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86,990달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약서들을 보시더라도 86,000달러 이 가격대가 가장 많죠 현재. 그 외에 3달러라든가 59,000달러라든가 포토샵으로 장난치는 구매 계약서도 올라오고 있지만 일단 신뢰성이 가장 높은 구매 계약서 가격은 86,000달러가 트라이 모터 사이버 트럭이 아닐까요? 그리고 점차 듀얼 모터 싱글 모터로 떨어지면서 가격대는 5만 달러대까지 떨어질 것이고요. 확실하게 사이버 트럭의 외관은 굉장히 화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내부 모습을 본다면 테슬라 모델 X가 조금 더 커진 형태가 아닐까. 최근에 언론 매체에서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차에서 스마트카로 넘어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전기차만 본다면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으로 바뀌는 것일 뿐인데 하지만 스마트카가 된다면 더 많은 수익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레거시 기업들은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폭스바겐에서는 소프트웨어 직원을 2,000명 가량 자를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사실상 소프트웨어 거의 접는다라고 봐야겠죠. 결국 빅테크 기업들한테 외주로 의뢰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아닙니까? 여전히 테슬라는 올해 최고 전기차 판매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아디가 바짝 쫓아오고 있다라고 하지만 영업이익률을 본다라면 엄청난 넘사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아디의 영업이익률은 5%, 테슬라는 10%, 2배가량 차이를 내고 있죠. 비아디의 가격 전략은 너무나도 저렴하게 치고 들어간다라는 점인데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기가 상하이를 방문했는데 이 공장에서 하루에 2,000에서 3,000대 가량의 새로운 차량이 생산이 됩니다. 확실하게 모델3의 새로운 버전이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데요. 중국에서 굉장히 저렴한 전기차를 통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중국산 테슬라의 수입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수출 차량들이 유럽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물량들이 4분기 어닝 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아시아 쪽을 본다면 호주랑 터키랑 한국에서 많은 판매량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동남아에서도 터지고 있습니다. 태국만 보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우선적으로는 동남아 부자들을 상대로 판매량을 올려나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배터리 부분을 본다면 역시나 4680과 LF
LFP 배터리가 아닐까요? 결국 전기차가 내연 기관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치고 들어가려면 중국산 LFP가 핵심 배터리로 작동이 되지 않을까요? 현재 테슬라는 계속되는 확장을 보여주고 있고 성장세를 계속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많은 비판과 안 좋은 여론 소리가 나오더라도 체코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가 기회다. 애플과 테슬라를 줍줍하고 있네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스타링크의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무서운 것은 스페이스 X가 아닐까. 여기 보이시는 미국 7대장 주 중에서 테슬라와 스페이스 X의 융합이 나온다라면, 그러한 효과가 나온다라면 더 큰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아닐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엄청나게 강력하고요. 홈 차징을 비롯해서 ESS까지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랑 모델 3의 롱 레인지 가격이 한 $10,000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현재 비아디 구매 고객층에게 어필이 되는 것이 스탠다드 레인지이죠. 결국 배터리 기술력의 향상으로 스탠다드 레인지의 주행거리를 점차 늘려나가면서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계속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테슬라가 비아디랑 어차피 같은 숫자 판매로 들어간다라면 영업이익률에서 비아디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So I asked Alex Karp, the CEO, yesterday how people can be sure their data will be safe with them if they win the contract. We're the only company of our size and scale that doesn't buy your data, doesn't sell your data, doesn't transfer it to any other company. That data belongs to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팔란티어와 애플의 어닝 발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S&P 500 편입 조건이 완성이 될 것일까 안 될 것일까, 그것이 결정되는 분기가 이번 분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되는 관심을 받고 있는 팔란티어와 NHS 계약권. 지금 언론에서는 대부분 팔란티어가 결국에는 승리를 하고 계약을 따낼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하지만 영국 언론에서는 팔란티어가 데이터 장사를 하지 않을까, 환자들의 데이터를 팔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딜레이가 되고 있고, 팔란티어 CEO 알렉스 형께서는 확실하게 데이터 안 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NHS의 데이터는 안전하고 영국 정부의 데이터라고 팔란티어는 계속해서 언론과 여론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무서운 사실 중에 하나는 결국 계약을 체결하며 팔란티어는 NHS의 데이터에 접근을 하게 되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헬스케어 보건 쪽으로도 충분히 침투를 할 수가 있죠. 결국 AI 테마가 데이터를 집어삼키는 기업이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현재까지는 최종 컨펌은 안 났지만 최종 컨펌이 난다라면 주가 상승에는 꽤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AI 관련 수많은 기업들이 있죠. 가장 유명한 구글도 보이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보이는데요. 구글이 광고 쪽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다라면 데이터 부분에서만큼은 가장 특화된 기업이 현재 팔란티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우리의 미래다 아니다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라면 팔란티어의 미래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단기적인 움직임은 3분기 어닝 발표 결과에 따라서 갈릴 것이고요. I think Lucid's an interesting case study. So this is a U.S.-based electric vehicle manufacturer that's just set up recently. They've opened their assembly facility in the King Abdullah Economic City. So we have 3 OEMs that have already committed to setting up, and there's a few more that are in the pipeline. So we will have early estimates are about 400,000 vehicles manufactured a year by 2034. The supply chains, the tier 2 and tier 3 suppliers to those, we're now building out the infrastructure to serve them. 현재 많은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어닝 발표 때 꽤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투자에 비해서 주가는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하락한 것은 판매량 때문에 하락했다라는 것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 쪽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계속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죠. 그렇다면 중동 시장에서 루시드
에어의 판매량이 올라가는 것이 현재 핵심일 텐데요. 확실하게 루시드의 스폰서는 PIF라고 볼 수가 있고 미국 시장보다 조금 더 돈을 세게 쓰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 현대차가 국민차이듯이 사우디 사람들한테는 루시드가 이제 국민차가 되겠네요. 럭셔리 브랜드 이미지를 신생 기업이 만드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계속되는 사우디의 홍보 전략이 먹혀 들어갈 것일까? 마케팅의 성공 여부는 결국 판매 증가가 나온다 안 나온다의 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판매 증가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하지만 중동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판매 증가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국가 자체에서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애리조나 공장보다는 사우디 공장에서 나오는 판매 대수, 생산 캐파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루시드는 X에서 새로운 글을 올렸죠. LA에서 그래비티를 보여준다라고. 그래비티가 공개가 되면 단기적으로 루시드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래비티가 빨리 출시가 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빨리 나올 때 투자자분들은 다시 한번 더 집중을 하게 될 것이고 현재 럭셔리 세단 자체가 판매량이 많이 나오는 세그먼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그먼트를 조금 더 빠르게 확장시키는 것이 현재 루시드에게 가장 급하지 않나 싶고요. 우선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어닝 발표도 있고 그래비티 공개도 있기 때문에 피터 형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